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나긴 연휴에 긍정적인 훈풍보다는 저는 전일 나스닥 선물지수의 하락이 좀 더 불안한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었죠. 그 외에도 다른 미 업체들 보면 UPS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좋은 업체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지금 약세 현상을 보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타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또 부담감을 주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다른 하나 더 매크로적인 시각을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너무 이 하락하는 폭이 굉장히 컸을 때는 연준의 의견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6년도 2월 달에 바로 제닉 앨런의 그 스탠스가 발표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임스 블러드 바로 세인트루이스의 총재 같은 경우는 현재 각종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죠. 최근에 미국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원인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세 가지가 악재가 더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는 금리 인상의 계획이 보통 3, 3, 2, 3번 내지 4번 정도가 나왔는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또 아니면 도이치방크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그냥 보통 나오는 것이 7번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지금 노무라 같은 경우가 두 번째, 노무라 같은 경우가 0.25가 아니라 0.5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금리 올릴 때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린스펀의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0.25가 아니라 0.5를 올린다. 그러니까 두 번의 충격이 겹겹으로 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QT. 사실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과거에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금리를 올렸던 것이 2015년도 12월 달인데 바로 QT를 시작했던 것이 그로부터 대략 한 2년 이후 2017년도 10월 달에 실시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갑자기 거의 시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시간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은 어디서 쐈냐면 바로 애플의 실적 호전이 나오면서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면 이길 수 있어 그랬는데 강한 후원을 얻은 것이 뭐냐면 바로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러드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구태금리를 0.5까지는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여기다 뒤를 바친 것이 필라델피아 하커 총재가 금리 3번 내지 4번이면 되지 않겠어? 여기다 더 힘을 바치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시 그 해치펀드 블랙록이 역시 이렇게까지 금융정책을 긴축으로 갈 필요 없어. 아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연휴 동안에 주가 올라왔던 것이 오늘 바로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크로스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장이 위로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매매 노하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가 패턴이 중반일 때는 그냥 빠지지 않고 직전 저점 때 영역에선 한 번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앞에 똑같은 걸 한번 가서 보시죠. 2018년도입니다. 아마 이렇게 자주 설명드렸는데 한 척의 배 사건 아시죠? 바로 이제 이게 중방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중방을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골드데드가 왔다 갔다 할 땐 절대 주가는 방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N자를 주고 내려갈 때 역N자를 주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는 거꾸로 역N자였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한번 대를 줘버리면 주가는 직전 저점에서 뜨는 거거든요. 꼭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알아놨던 분들은 이번에 미국 시장에 베팅해서 정말 나름대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럼 과연 제임스 블러드가 이거 정말 주가가 저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서 후퇴를 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연준 인사들이 자기 의견을 바꿨을 때 S&P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5% 이상 빠져야 그때 어떤 변화의 조짐을 주는데 얘는 지금 전달 대비 주가가 하락한 S&P 기준으로 하락한 하락률은 11%입니다. 조금 약간 좀 빠르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있죠. 바로 여기 뒷받침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준이 가장 크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 바로 PC 개인 소비 지출이죠. 특히 코어
PCE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4.4를 보고 있고요. 올해는 다연속게 이걸 1.7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아직까지 상반기 쪽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주지만 이게 하반기 쪽으로 가면은 이 인플레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제임스 블러드 이런 발언들, 그다음에 하커가 뒤를 받쳐주는 이런 발언들은 어쩌면 지금 당장은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중앙은행은 독립돼 있다고 하면서도 무언의 어떤 안정. 왜냐하면 요새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되어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연준 인사들의 그런 강공적인 발언은 꼭 그게 아니어도 상반기 쪽보다는 하반기 쪽 할 때는 어쩌면 조금씩은 부드러워질 이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블러드의 발에서 나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가 여기서 뜨고 있는데요. 대신 여기 질량 올라가지는 않죠. 아까 지금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나스닥 선물은 약선상을 보고 있는데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고 나스닥을 크게 빠지는 만약에 지금처럼 메탈에 대한 것이 나빠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장을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의 문제라면 지금은 연준 인사들의 금리와 관련된 발언이 다소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다만 얘가 밑에선 떴는데 얘가 아주 안전한 모습을 준다면 여기처럼 다시 골든코스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 봐야 된다. 특히 우리 회사는 이제 월이 바뀌었죠. 제가 그렇게 이사에 돌아서려면 월이 바뀌어서 양보를 주거나 아니면 싼 캔들 줘야 된다는데 다이 좀 발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것이 다행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주요 종목은 SD 바이오센서, 루트로닉, SM 이렇게 세 가지 재료주를 골라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연결된 거죠. 신속 항원 키트 중심의 방역 이런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이쪽 종목군이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루트로닉은 최근에 의료용 레이저 기기의 기술과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SM 아시다시피 CJ ENM 여기에 연결된 역시 인수 관련된 재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에 월이 바뀌어서 월초 반항이 위로 올라간 종목은 그래도 해볼 만한 이런 위치에 와 있다. 특히 연준의 의견이 조금씩 어떤 내용을 뿜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3월까지 약간 불투명한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길고 보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꾸준하게 시도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대신 나스닥 선물이 좀 약하기 때문에 위로 쫓아가는 매매는 오늘은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정말 기운 내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